한반도 소리 없는 위성 전쟁 머리 위 감시자들이라는 인터랙티브를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혹시 검색하셔서 머리 위 감시자들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정말 보면 와 이런 걸 한국 언론사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도 너무 훌륭하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잠깐 봤는데 한 달 만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안경무 팀장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미디어 플랫폼 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경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스럽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요번에 수상하게 된 인공위성 관련된 머리 감시자들에 대한 인터랙티브 제작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컨텐츠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소재를 어디서 얻었냐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알았습니다. 글을 보다 보니까 댓글에 어느 분께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어떤 분께서 우리 부대에 위성이 지나갈 때는 통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역에서 육군으로 근무를 했는데 통신을 왜 하지 않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위성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보도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본 건 아니고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우리나라의 위성이 대체 얼마나 되고 또는 이제 어떤 정찰 위성에 대한 것들이 대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길래 통신을 멈출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뉴스도 찾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들에 대해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사들의 숫자는 대부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기사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 기사들이 숫자가 다 제각기 다른 겁니다. 2007년도에는 500기였고 2011년도에 나온 기사는 700기, 그리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 나왔던 위성의 수는 139기, 이렇게 제각기 다 달라서 참 의구심을 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를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실시간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궤도와 그리고 좌표, 그리고 목적들이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이제 좀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엑셀로 변환을 하지는 않고 제이슨 타입 그대로 제가 먼저 분석을 시작을 했고, 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랙티브로 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데이터 분석과 어떻게 만들지를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방식은 엑셀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이슨 타입의 로우 데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발자가 변환기를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엑셀 타입의 정형화된 데이터 형태로 국가, 그리고 목적, 언제 띄워진 건지, 그리고 이 위성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게 위성인지 아니면 덤인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데카르트 좌표로 되어 있는 궤도, 이런 정보들을 다 엑셀로 변환을 해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초반에 받은 데이터는 한 17,000건 정도 됐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가 인터랙티브로 사용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건지에 대한 신뢰성이 좀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데이터를 아마 다룰 수 있는 기관이나 참 얼마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정보기술, 정통부 쪽, 그리고 전파연구원, 국방부, 우주연구원, 그리고 KT셋, 거의 위성 관련돼서는 전부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타국의 정보는 본인들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는 자국의 위성 정보는 가지고 있을 테지만 이건 이제 국가 보안적인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정합성이나 신뢰성 체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스페이스 트랙이나 스페이스북, 그리고 이 사이트들은 위성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위성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사이트들이에요. 미국 국방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 트랙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성이 띄워지면 그 국제전기통신연합회라는 쪽에 위성 좌표와 그 정보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뭐 전 세계에 띄워져 있는 위성들은 그 ITU에 그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 군사적인 목적, 정찰 위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게 뭐 정찰 위성이거나 아니면 정찰 위성인데 다른 용도로 등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 다시 한번 정보들을 이제 크롤링을 해서 저희가 입수한 데이터와 실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인터랙티브를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인공위성 인터랙티브는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반도 위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성, 좀 통계성 이제 기사들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의 이야기가 크게 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에서 많이 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텍스트를 읽고 아니면 텍스트와 기사를 보는 아니면 동영상을 보는 방식을 저희가 그 기존에도 보통 많이 썼는데 이 인터랙티브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딱하고 뭐 지루한 통계 데이터를 좀 재미를 좀 요소를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기존에 나왔던 콘텐츠들을 만들었던 방식들이 아무래도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간다기보다는 스토리를 읽는 거죠. 읽고 이해한다면 스토리를 좀 자연스럽게 나가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숫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대뇌에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도 같이 좀 전달해 줄 수 있게 또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좀 다시 뭔가 서비스를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는 좌측에 있는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머리 감시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위성이나 천문학 쪽에 관심이 많은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 추적 뷰어라는 걸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좌측의 거는 아무래도 그래픽물이라든가 내용들, 텍스트를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우측은 저희가 증가명실 기술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적으로 이제 위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늘에 스마트폰을 대면 현재 보이는 위치에 있는 위성을 어떤 위성이 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뷰어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위 감시자들에 들어간 이제 좀 기술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터랙티브에 들어가는 게 단순하게 HTML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제 끊어져서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 오브젝트를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위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에 보는 그런 인터랙션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인터랙티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D3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배경에 깔려 있는 점점점들은 실제 위성이 위치한 화면입니다. 현재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인터랙티브에 실시간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걸 D3라고 하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트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위성이 움직이고 또는 이제 뭐 궤도를 표현을 할 때는 궤도가 움직이고 이런 그려주는 것들을 트리.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js를 이용을 해서 현재 인터랙티브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죠. 뭐 기존에 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단순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뿌리는 것보다는 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이번에는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총 작업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들었고요. 거의 연구와 제작을 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국내에서 이런 정도의 스토리텔링한 이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모티브는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위성 관련해서 쓸 때 이런 기법들, 그러니까 3D에 대한 오브젝트를 둬서 핸들링하는
그런 기법들을 써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스토리에 좀 접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같은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에서 보면 한 700여 기가 실제 한반도 위에 떠 있는 걸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부분 역시 그 입수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반경을 그려서 그 위쪽을 지나가는 걸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실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나왔던 그 숫자보다는 좀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만든 그 서비스는 이제 뭐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 국내에 인공위성 뷰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서 해외 쪽에서는 인공위성을 실시간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위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뭐 우리나라 위성인지 아니면 타국의 위성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뷰어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웠고, 이걸 서비스로 좀 만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생이라든가 뭔가 위성에 관심 있는 그 친구들이나 독자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뷰어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뷰어 역시 요 이 땅에서 제작할 때 똑같이 연구와 제작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툴은 이 툴을 전체를 저희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 베이스가 되는 위성 뷰어를 저희가 깃허브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쪽이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뷰어 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 데이터를 얹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이제 표현 방식들 또는 이제 효과들, 그래픽들을 더 쉬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증감 형식로 위아래로 내리는 기능들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있는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카메라 센서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균형을 잡아주는 센서들의 데이터 값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뷰어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들어간 기술은 이제 웹GL이라고 하는 이제 웹에서 인터랙티브한 3D 그래픽을 표현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API라고 해서 그 웹 브라우저 또는 웹 서버 쪽하고 통신을 해서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뿌려주고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뷰어를 제작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이게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 세워놨던 전제들이 있었어요. 전제들이 어떤 거냐면 웹이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모바일이든 웹사이트든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로는 다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 때 속도가 절대 느리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표현하는 그래픽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 적합한 그래픽문을 만드는 것들을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행히도 이제 저희 작업했던 작업자들이 5분 정도 계신데, 이 작업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인터랙티브를 저와 같이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경험이나 스킬들이 쌓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결과물을 좀 만든 것 같고요. 제가 뭐 지금 요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점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좀 투입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코로나가 다 이제 삼키는 상황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출고가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많이 담았지만 이야기를 담지를 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저희가 이걸 취재를 하면서 한 30-40개 정도의 그 취재에 대한 기사를 썼었는데 거의 치고 인터랙티브에 필요한 걸 정리했더니 한 5매 정도, 6매 정도뿐이 안 남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담아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인터랙티브 취재 과정에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의 제작물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KT셋 매각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인터랙티브에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담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무언가의 인터랙티브를 만들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인터랙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또는 좀 지향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정적인 형태의 내용보다는, 스토리텔링보다는 뭔가 인터랙티브 자체에서 메시지나 아니면 전달하고 있는 표현 부분들이 독자들에게 직접 담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나 아니면 뭐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인터랙티브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